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짧게 우리가 합격하고 나서 우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짧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작년 2월 달력이고요. 경기도 기준으로 2월 1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2차 최종 발표가 났고요. 평가원 지역들은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2월 8일에 났어요. 근데 2월 1일이나 2월 8일이나 어차피 설날이 껴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 뭔가 2월 초에 나니까 좀 시간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면 무진장 바빠집니다.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게 연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듣는 기간이거든요. 물론 경기도만 5일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3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 지역은 아마 3일, 2박 3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경기도 기준으로 제가 했던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2월 1일에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설날이 있으니까 어쨌든 놀았겠죠? 놀았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를 해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신검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 기한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바로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2월 둘째 주까지. 그러고 나서 이때쯤에 이제 교육지원청이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뭐냐면 경기도 안에서 이제 여러 지역이 나뉘잖아요. 부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성남 있고 화성 오산 있고 뭐 고양시 있고 의정부 있고 되게 많잖아요.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도교육청도 똑같아요. 서울시 내에서도 여겨저기 나뉘고 이제 뭐 울산이나 뭐 세종시나 강원도나 다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교육지원청이 나뉘기 때문에 그 교육지원청 안에서 있는 학교를 이제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둘째 주에 저희가 배정받는 학교는 아직 안 나와요. 그냥 교육지원청만 나왔고, 교육지원청이 나왔으니까 대충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 교육지원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 뭐 저처럼 이렇게 방을 따로 구해서 살아야 되는 분이라면 방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월 둘째 주에 그냥 신검하고 냈고 그냥 끝났었고, 학교가 나오는데 학교가 막 완전 월요일 화요일 이때 발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늦게 났어요. 되게 늦게 났었고, 그래서 이제서야 방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2월 넷째 주에는 연수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일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는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장 받는 수여식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교육지원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임명장을 받는 날이었고, 또 이때는 연수였고, 그 다음 주는 아예 출근하면서 이제 우리가 학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을 구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게 신규 교사 연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규 교사 연수를 가면 일단 경기도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5일이고요. 이때 만나서 친해진 동기가 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연수에 가서 친해지시기 바라고요. 여러 사람이랑 두루두루 친해지시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러면 이제 1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 지역끼리 조를 짜가지고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부천이랑 시흥이랑 비슷하게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를 짰고, 그러고 이제 뭐 구리, 남양주, 하남 이렇게 짰고 이런 식으로 짰었거든요. 같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지만 그 안에서 지역별로 지원청이 달라가지고 공문 기한이라던가 어떤 지역사회 사업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교육청 사람끼리도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같은 지원청 동기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인근 지역 동기 선생님들과 더더욱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방 배정을 할 때
나이 순이었어요. 나이 순으로 방을 배정해줘가지고 이제 제 방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랑 옆방에 있던 선생님들이 저랑 나이대가 이제 비슷했어요. 밤마다 이제 같이 치킨 먹고 막 피자 먹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졌거든요. 나이대에 맞는 서로 통하는 얘기가 따로 있었고, 근데 교육지원청은 다 서로 다 달라가지고 뭔가 그렇게 뭔가 공문이 왔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라방을 했잖아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 저의 같은 교육지원청 선생님들이세요. 같은 교육지원청 선생님이다 보니까 공문이라던가 이런 게 오면 바로바로 컨택해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오히려 그 20대 같은 선생님들보다 이렇게 같은 지역 지원청 선생님들이랑 더 많이 친해졌어요. 그 지금도 되게 많이 친하고 교류도 더 활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공유하고 인근 지역 동기 선생님들 만나면 더더욱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보건교사에만 해당하는 건데요. 천사빵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건 보건교사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에 허덕일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교사 사이트입니다. 저는 사실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가정통신문이라던가 수업 자료라던가 이런 걸 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다운받은 자료를 편집해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공유하면 저는 그걸 보고 또 참고해가지고 다시 가정통신문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입 승인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수 기간에 가입을 하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학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가입을 해주세요. 세 번째, 발령받은 교육지원청을 확인하고, 저희 지역은 이제 선호하는 지역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교육지원청마다 달라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일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어요. 못 보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빨리 설문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요? 이랬더니 문자로 보냈대요. 그래서 문자 보니까 이제 제가 발령받았던 교육지원청 안에서 또 많은 지역들이 또 나뉠 거 아니에요. 동이라던가 읍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모르는 지역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지도로 봤을 때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대중교통이 완전 망한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보면서 대중교통이 있는지 배차 간격은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확인 못하고 그냥 지도만 보고 이렇게 바로 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학교에 왔어요. 원래 좀 더 수원에 가까운 지역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저처럼 잘 모르는 지역의 지원청으로 발령이 나신다면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차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발령받은 학교는 출퇴근 시간에 자차로 와도 엄청 밀려요. 티맵 같은 거 키우면은 시간대 설정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소요 시간을. 이런 거를 미리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선택해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경력증명서 발급받아 놓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학부 졸업생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보건 선생님들은 임상 경력이 많잖아요. 대부분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간호잡을 했다면 거의 100%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준비하시고요. 이게 이제 막 가가지고 호봉 측정이라는 걸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내가 90%에서 100% 인정되는 경력인데 이게 50%밖에 인정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아예 인정을 안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때 그 기관의 직인이라던가 기관이 아직 있는지 의료기관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나중에 만약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그 경력을 측정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교육청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호봉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신체검사, 공무원 신체검사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병원 전화하셔가지고 거기 혹시 공무원 신체검사 하나요? 네, 합니다. 이러면 가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2년마다 건강검진 있잖아요. 병원마다 다른데 가름이 되는 병원이고 가름이 안 되는 병원이 있어요. 이제 작년이 건강검진 대상자였거든요. 그 병원은 공무원 채용검사를 받으려면 무조건 전액을 내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당장 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어서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가름이 돼가지고 비용을 아예 안 내던가 아니면은 뭐 내도 이제 소정의 비용만, 별도 추가 비용만 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몇만 원 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 몇천 원 정도 이렇게 내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이 부분도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으면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누군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소소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가는 학교 자체가 학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3월부터 그 다음 연도 2월까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학교의 연가는 1월부터 12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바뀌었는데 교직 근무 연차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막 20호봉이어도 연차는 신규 교사 연차랑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신규 교사 연가는 첫 해 이제 연가가 9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개씩 생성되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일했을 때를 가정하고 1년에 이제 첫 해에는 9개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3월 달에는 연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연가를 쓰시려면 연가를 끌어 쓴다고 하죠. 연가를 끌어 써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3월 달에 대출 받을 게 좀 있어가지고 은행을 갔어야 됐는데 연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가를 미리 땡겨가지고 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차, 20년차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연가가 9개밖에 없어서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학교에서는 조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관리자에 따라서 보건은 조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승인을 잘 안 해주시는 편이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퇴에 대해서 좀 관대하셔요. 물론 아이들 교육 활동 중에는 조퇴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건 지양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업 활동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6교시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조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승인을 해주셔서 저는 조퇴를 좀 이제 적절하게 금요일이라던가 이제 명절 전날이라던가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조퇴를 8시간을 채우면 연가 하나가 깎이고요. 연가가 제가 이제 교직 근무연차로 처음에 하는 줄 모르고 12월 달에 그게 리셋이 되면서 9개가 돼버린 거예요. 연가 9일에다가 조퇴 한 1시간인가? 2시간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2020년이 됐어요. 아, 조퇴 한 1시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올해는 연가 그대로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스에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연가 가용일수가 9개라면 이제 8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1시간 초과했던 게 아예 올해로 넘어오면서 하루가 아예 까인 거예요.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없으시길 바라고, 연가 사용에 대해서 교직 근무 연차로 한다는 거, 그러고 연가 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 그 다음 연도 때 아예 하루가 깎이는 거, 그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꿀팁은요, 매뉴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건 업무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1년 내내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공문으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프린트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 사이트에 있어요. 다른 시도 교육청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뉴얼을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고 정독을 하세요. 이 정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난 어떤 걸 해야 되고 나의 업무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3월 달에 보건교육 계획이라던가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짜는데 여기에 어떻게 어떤 교육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교육 과정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프린트하고 미리 정독을 하시면 3월 달에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나중에서야 이제 3월 중순 말 때 발견을 해가지고 좀 이제 막 뒤늦게 막 했었거든요. 되게 촉박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이렇게 듣고 가시면 미리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무연수 60시간인데요. 교원평가에서 정량평가 기준에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기준이 60시간이고 근데 이 직무연수가 인정되는 게 발령일 이후부터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령은 3월 1일자로 발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교사 연수 때 들은 건 포함이 안 돼요. 신규교사 직무연수는 이 직무연수 60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때는 굳이 직무연수를 찾아서 듣지 않아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60시간을 그냥 다 채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걸 말씀드리면 저는 선고충 상담은 30시간 들었었고 감염병 직무연수 이거 15시간 들었었고 의료인 보수교육 8시간 들었고 안전교육 15시간을 들어서 68시간을 채웠어요. 이거 다 필수교육이었거든요. 굳이 챙기지 않았는데 60시간을 다 채웠고 네 번째,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명칭인데요. 저는 이걸 처음에 몰랐거든요. 일단 명칭은 이래요. 행정실은 지방 공무원이신 분들이고 실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계시고 교육 공무직은 따로 행정실에 있는 실무사님이랑 교무실무사님이랑 과학실무사님, 조리실무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교사는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임용을 보고 온 분들이 교사이고요. 혹은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행정실에 있는 직원분들의 명칭은 제일 높으신 분,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랑 직급이 비슷하신 분이 이제 행정실장님이시고요. 그 밑으로 행정계장님이 계시고요. 계장님은 이제 대부분 뭐 계약이라던가 물품 구입이라던가 이런 거 품위할 때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행정실 주무관님이 따로 계세요. 우리 월급 이제 그런 거 연말정산 이런 거 챙겨주시는 분들이고요. 시설 주무관님이 따로 계세요. 이분들은 공무원인지 교육 공무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공무직이 이제 행정실에 있는 행정실무사님이 따로 계세요. 기한 같은 거 할 때 업무 과제 카드를 부여해 주시고 이제 우체국 업무가 필요할 때 이때 행정실무사님께 부탁하면 이제 행정실무사님이 출장을 달고 갔다 오시고 그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교무실에 있는 실무사님들은 이제 뭐 안전공제회라던가 아니면 학적 관리라던가 애들이 이제 뭐 전출입 관리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과학실무사님이 따로 계세요. 특별하게 과학실에 관련된 실험 도구, 자재, 이제 뭐 폐기물 이런 거 관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방송실 관리라던가 기자재 관리 이런 걸 좀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 사용에 대한 건데요. 원칙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품위를 하고 지출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학운위를 통해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옮기시면 되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마이너스 만들면 안 돼. 여기에 강박이 생겨가지고 막 사야 될 물품도 못 사고 막 이랬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가시면 이제 뭐 이것저것 구입하실 게 많을 거예요. 부족하다고 막 못 사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육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일단 사고 나서 나중에 추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신규 보건교사를 기준으로 월별 보건 업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2월 우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월별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대충 어떤 업무가 어떤 월에 어떤 달에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할 거고요. 영상을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령받기 전에 뭐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올리는 게 목표인데 우한 폐렴이 터지면서
저도 이제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도 3월 전에는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